안녕하세요, 코생 장그래입니다. 2024 컨퍼런스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했을 때 2억 간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초입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2024 컨퍼런스가 그 시작이 될 것인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을 가볍게 살펴보면 마운트콕스와 독일 정부발 매도 물량 등 악재들이 좀 있었죠. 이에 따라 월 초에 53K까지 빠지면서 우리 홀더분들께서는 많이 마음을 졸이셨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의 트럼프 형님께서 신이 총까지 맞아가면서 비트코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어주셨습니다. 그 이후 바이든 대통령 사임으로 인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등판하면서 정치적 변수로 인해 현재 비트코인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가상자산 이용법인데요. 여러분들 벌써 들어보셨겠지만 코인 거래소에 예치만 해놔도 이자가 쌓이는 거 들어보셨죠? 원래 은행권에서만 시행되던 것이 거래소까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은행권에 예치해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래소 또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수단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인건비,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건설 경기가 별로 좋지 못하죠. 분담금이 이제 늘어나면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포기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도 쉽사리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은행에 돈을 맡기자니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법이 5천만 원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에는 거래소에서 예치에 대한 수익이 발생해도 법적으로 돌려줄 근거가 없었다면 이제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자금을 예치해서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죠. 이를 통해서 국내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고, 신뢰도가 증가하면 신규 자금의 유입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결과적으로 크립토 시장이 제도권으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려는 노력들이 생태계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변수는 정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장에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이게 변동성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좀 멈춰있는 느낌이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들 정치권의 추이를 보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미 대선이 예상과 다르게 해리스가 오히려 쉽지 않은 그런 싸움을 보여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지율이 바이든 때보다 격차가 좀 더 좁혀지고 있는데요. 물론 해리스는 바이든과는 다르게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 논의도 하고 어느 정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의 아버지 우리 트럼프 형님이 되는 게 크립토 시장에 좋은 게 맞으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좀 지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나타난 데이터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ETF가 첫 거래를 개시하면서 1억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고 총 거래량 10억 달러로 일반적인 ETF 출시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성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ETF에서 대량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고래들이 그 물량을 소화해 줌으로써 순유입으로 마무리된 것이죠. 동시에 이더리움 ETF가 출시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ETF의 자금이 13일 거래일 만에 빠져나갔는데요. 하지만 현물 비트코인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확인했을 때 기관들이 이더리움 ETF 시장으로의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더리움을 보유 목적에서 들고 있는 지갑 주소에서는 사상 최고치에 달하는 24억 달러 상당의 자금이 유입이 되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거래소와 채굴자들의 물량을 제외한 값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자금이 유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어제 하락에 5,400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이 매집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일 이더리움 1일 순유입액을 초과하는 물량으로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마저 이더리움의 가격을 매력적이라 판단하고 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부분이 비트코인은 ETF가 출시되면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냐입니다. 비트코인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 ETF 출시 이후에 거의 한 달가량을 큰 움직임 없이 횡보해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이더리움 ETF 출시 이후에 모습과 상당히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최고점 73K를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뭐다? 이더리움 또한 큰 폭의 상승이 기다리고 있다. 그 근거로 또 한 가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 컨퍼런스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면서 부통령 또한 벤스를 반탁했다는데 얼마나 암호화폐 진심인지 아실 겁니다. 채굴자에 대한 베네핏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모든 비트코인이 미국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고 있죠. 미국이란 나라의 막대한 자금을 비트코인을 위해 트럼프는 쓴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이번 컨퍼런스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 컨퍼런스 내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약속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메가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가 그 정도였구나 할 거예요 아마. 부의 운명을 결정하는 강력한 전환점이 우리 눈앞에 찾아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